사회부 장영진 기자. 이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특히 이 아플 때 정말 이 가족은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소개할 이 두 명의 주인공에게는 가족이 차라리 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피만 나는 형제입니다. 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58살의 정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 어느 날 한 통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돼요. 벌금 고지서 내용은 무전 취식으로 5만 원의 벌금을 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이 자기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 알아봤더니 모 식당에 가가지고 술과 음식을 15,000원치 시켜 먹고 그냥 도망갔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강원도 춘천, 뭐 종로, 서울역, 뭐 전국 각지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뭐 죄목도 다양해요. 뭐 무전 취직도 있고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희한한 것까지 자꾸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정 씨는 항상 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서 날라오니까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이 경찰이 그때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이 서울역 근방에서 CCTV에 딱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해 와요. 근데 정신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노숙자가 내 명의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는 바로 정 씨의 친형이었어요. 정 씨보다 한 살 많아요. 정 씨의 형은 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다 노숙을 한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술과 음식을 그냥 시켜 먹고 무전 취직을 해놓고는 그냥 냈다 도망치다가 붙잡힌 경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또는 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뭐 물건을 좀 부수기도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경찰서에 잡혀가면은 이 사람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댄 게 아니라 동생 번호를 댔던 겁니다. 결국 이 정 씨의 형은 이 상습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주민등록번호 조회해 보면은 이제 사진이 딱 뜨니까 네. 금방 들통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사칭을 할 수 있었나요? 그 생각보다 이 두 형제가 많이 닮았대요. 많이 닮았구나. 많이 닮았대요. 근데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문까지 대조해 보지 않으면은 깜빡 속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사건이 작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고급 빌라 이 1층에 이제 주차장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당할 뻔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면은 62살의 안모 씨였는데요. 이 안 씨 앞에 갑자기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3단봉으로 앞유리를 탁탁탁 치면서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씨 같은 경우는 문을 살짝 내려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창문 열린 틈 사이로 구속영장입니다 하면서 싹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근데 그 구속영장에 보니까 횡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돼 있는 거예요. 판사 이름도 있고 뭐 청구한 검사 이름도 있고 법원 이름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씨는 너무 다 당황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는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태도가 바뀝니다. 신분증 없다.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안 씨는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검찰 수사관은 바로 안 씨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이요?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안 씨의 동생하고 안 씨하고는 20년 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액의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좀 재산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형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안 씨의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포 미수, 공문서 위조, 공무원 자격 사칭 등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못 봤다 그래도 자기 친동생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일단 이 상속 과정에서 갈등 생겨가지고 연락을 끊고 산 지가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구속영장입니다 이러니까
너무나 놀랬던 거죠. 상황이 없었군요.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면서 동생이란 걸 그때 몰라봤던 거죠. 근데 형을 납치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돈 때문인데 그래도 상속을 받은 게 있었을 텐데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길래 갑자기 나타난 납치를 하려고 한 겁니까? 이 형제가 원래는 아버지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자꾸 불렸어요. 근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IMF를 거치면서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난 것이 내가 그때 형한테 돈을 너무 적게 받았어. 내 몫이 너무 적었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그 몫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 장유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등장했던 그 형 혹은 그 아우가 분명 나쁜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건 어떨까요? 네.